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022년 주산연이라고 하죠.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번에 최초로 수급지수라는 그 지표를 활용을 하여 가지고 2022년 주택시장 그 분석한 자료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아시겠지만 요즘 뭐 개인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에서 주택 시장이 뭐 뛰니 안 뛰니 뭐 영끌족들이 망했다느니 뭐 이런 이제 너무 의견 충돌도 많고 상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 게 그나마 객관적이냐 하면 이런 이해관계나 수익 구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좀 더 이제 전체적 관찰자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이런 지표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가 있으면 그것이 사실상 가장 객관적이고 그나마 믿을 수 있고 참고할 만한 그런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초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문가들이 뭐 떨어진다는데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전망이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산연에서 이러한 이제 그 수급 지수를 활용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을 해가지고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주택시장 전망이고 지난 21년 2월 달에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연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2021년 주택시장 동향 및 진단이 있고 2022년 주택시장 전망이 있고요. 주요 부동산 정책이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논문이라든지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수급지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데이터라서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요. 예, 이것인데요. 우리가 이 수급 지수의 필요성은 뭐냐면, 이 주택 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 이런 상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입증이 되어 왔음에도 특정 시점 수요와 공급의 수준을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번에 주산연이 최초로 지표를 신설을 한 게 되겠습니다. 수급지수 산식은 특정 연도의 매매시장 공급량은 아파트 우리 분양 물량이 제일 많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주택 준공 물량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수요 증가분은 가구 증가, 멸시주택 그리고 우리 그 공실 발생으로 된 이런 부분들을 계상을 하고 수요 대비 공급량을 이제 지수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게 이제 산식입니다. 산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하시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수급지수 의미가 2017년도에서 이제 2022년 이제 올해까지 분석이 돼 있는데, 이때를 이제 기준 연도로 해가지고 연도별 누계 수요 증가량과 누계 공급량을 비교해서 누적된 수급량을 평가를 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수급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초과 공급, 100 미만이면 공급 부족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뭐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고 뭐 공급이 충분하다 그러고 그런 뭐 이렇게 의견들이 충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나마 이제 수요 공급 지수를 활용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수급 지수 분석 결과 공급 부족은 서울, 아까 100보다 작으면 공급 부족이라 했죠. 경기, 대전, 울산이 공급 부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의 2022년 수급 지수는 70.5로 2020년 이후 6에서 70선을 지속하여 공급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공급 초과 지역은 대구 129.1이죠. 8년부터 초과 공급이 누적된 상황으로 주택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천 역시 19년 이후 초과 공급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도 상당하네요. 2021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공급토가 전환해서 초과 공급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급 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 대비 수급 지수가 내년에
12.0%.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대기 안 되니까요. 수도권 부분하고 이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은 훨씬 더 많네요. 그죠? 92.6, 서울은 70.5, 인천은 109.1, 조금 공급이 초과된 거고, 경기도 89.8, 부산 143.3, 대구 129.1, 광주가 93.4로 아직도 이제 그 공급이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나오죠. 대전 87.6, 울산 60.0, 기타 지방이 86.2%입니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 지수가 100 미만이면 이제 공급이 부족이고 100이 넘어서면 이제 공급이 초과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런 100이 안 되는 지수들은 앞으로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2022년 주택시장 가격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인데 내년 이제 올해죠. 전국 매매가가 2.5%, 전세가가 3.5% 상승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입니다. 2022년 주택시장이 매매와 전월세 시장 수급 불균형이 지속이 되면서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입주 물량 부족과 전월세 가격 급등이 지속이 되면서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다만 현재의 주택 가격 및 구입 부담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정부가 금리 인상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가운데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 대출 규제로 인한 주거 이동 제약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상승폭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수급 기술을 고려한 전망 모형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예측한 결과 매매가는 전국 2.5, 전세가는 전국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택 가격이 크게 말해서 경제 성장률, 금리, 이제 수급 지수, 그리고 이제 지역별 회기 상수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급 지수. 이게 이제 1등이 되겠고요. 주택 가격에.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2, 그리고 금리가 3, 이렇게 이제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주산연에서 이제 상관계수를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이제 큰 영향을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순서를 이제 밝혔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만큼이 지금 수요와 공급 이제 이 지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사실 좀 피부로 와닿는 실물 경제니까요. 매매 시장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이랑 구입 부담 수준이 매우 높은 가운데 서울 수도권 내 일부 지역과 대구, 세종 등 지방광역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매매 가격 상승폭은 크게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이 되면서 매매가 상승세는 이제 그 폭은 축소가 되겠지만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물량이 감소가 되고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매매 가격 급등으로 올 한 해 전세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예년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이나 경기, 일부 지방광역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입주 물량 10년 평균 12년에서 21년 대비 2020년 입주 예정 물량이 전국은 0.95%, 수도권 1.07% 이제 다 나와 있는데 뒤에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2022년 주택 가격 전망인데 이제 2라고 표시된 거는 추정치를 얘기하는 거고 주택이랑 아파트가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 뭐 이렇게 2022년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이 정도 포인트로 상승을 한다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매매는 이제 뭐 전국이 3.5%,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는 4.3%, 지방 2.5, 수도권 4.5 이렇게 해가지고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그런 보도치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주요 부동산 정책이고요. 네.
네, 그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서도 저도 판단이 좀 어려울 만큼 이제 가불론박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억지로 지금 주택을 사신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잠을 못 이루고 속상한 경우들이 많다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침착하게 객관적인 수치들을 좀 더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야지 이런 일반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거고요. 일반 이게 유튜브나 소위 이제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본인이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후회도 안 남고 좀 더 객관적으로 그런 좋은 성과들을 이룰 수가 있겠죠.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내줬는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금 정권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추정컨대 여당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되고 지금 여권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확실히 부동산 관련된 이제 투기 수요들을 잡고 좀 더 규제가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규제가 들어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주택산업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2022년 주택시장 분석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급지수를 활용해서 최초로 5년 동안의 수급지수를 나타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